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연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그 모든 전쟁의 참화와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전 세계의 한강의 기적을 입증한 국민적 저력과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정상적이고 평온하고 경제적 경쟁력이 다시 한번 꽃피우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서면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참담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장을 받았던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고 대통령이 주는 임명장을 받아서 공직을 수행해오던 국무위원들, 그리고 대통령이 주는 삼정도와 삼정도에 대통령이 묶어주는 그 장성을 상징하는 수술, 그 군인들이 100이면 100 모두 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번 일은 오로지 대통령 탓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국회에 불려나간 국무위원들이 모두 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에게 임명장을 준 대통령을 단 한순간에 배반하고 돌아서는 모습, 대통령으로부터 삼정도를 받은 군 장성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대통령의 명령은 부당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면서 대통령의 온갖 가려져 있던 부분들을 다 들춰내고 긴박했던 순간에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전화통화를 다 일일이 까발기고 대통령에게 단 한순간에 칼끝을 겨냥하고 총구를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안쓰러워지고 참담한 기분이 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극대 흥분 상태에 있는 것 같고, 거기에 편승하는 언론들도 흥분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일부 국민들도 흥분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풀려지고 또 부풀려지고 일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하면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 때 같으면은 당장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광장에 단두대에 올려 세우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그렇게 붉은 얼굴들을 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이런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조용히 사실의 앞뒤를 잠시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과연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인지의 여부 등을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헌법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반 보통 국민이고 다른 한편 언론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오로지 목사님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불경이 오로지 스님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성경책은 일반 신도들, 불경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헌법도 헌법학자나 법대 교수들, 검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헌법은 국민들의 것이고 그에 관련된 법률도 저 같은 보통 사람도 읽고 해석하고 공유하고 하는 법이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무소불위의 신성불가침한 그런 성역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국회에는 무소불위의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1987년 개헌 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어진 다음부터는 국회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해산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엄령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통해서 국회를 잠정적으로 무력화시켜서 국가와 사회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막아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신문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제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것은 뚜렷한 내란의 정황이다. 의원 끌어내라 말이 매우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그거에 편승해서 이게 바로 내란죄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기고문인데 계엄군 국회 무력화 목적이 확인되면 내란죄 인정 가능성. 저는 이러한 접근이 이 사안을 보는 문제를 180도 잘못 접근하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계엄령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엄령이 국민을 겁주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은 국회를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마구 행사해서 국가의 또는 국정 운영의 기능을 마비 상태로 빠뜨리는 그 국회를 잠정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계엄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면 내란죄라니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사태를 정반대로 잘못 접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이 28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28번. 2023년 2월 6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또다시 보고를 하고 14일 날 표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28번이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최고 위정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관과 검사들과 그 다음에 감사위원장, 방통위원장 등등등 때로는 동일인에게 2, 3회 거듭 탄핵소추를 발의를 하면서 때로는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파기되기도 하고 중간에 철회되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발의 28번은 사실상 대통령이 선출하는 대통령,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들에게 국정 운영을 저지하는, 마비시키는 극도의 사회 혼란을 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탄핵 발의 28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이 목사님들과 신학자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듯이 헌법 또한 법학자와 검판사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것입니다. 헌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입니다. 헌법 이상은 없습니다. 제77조를 보면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학자들, 야권, 그리고 대부분 언론들 지금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헌, 위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론사 칼럼니스트뿐만이 아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위헌, 위법한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헌법이 모법이고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 헌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계엄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계엄법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에 관한 것입니다. 계엄은 비상계엄,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제1항이죠. 제2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그렇거나 혹은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친 부분을 봐주십시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그때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탄핵을 2년도 채 안 되는 시기 동안 윤석열 정권을 향하여 탄핵 발의를 28번이나 했다면 그것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는 상태,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이 현재의 곤란할 경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탄핵 발의 28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보더라도 그것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기능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과 그 헌법에 따르고 있는 개헌법 제2조 2항을 보면 이번 계엄령 선포가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치 계엄령 아니라 천하 없는 것이 선포가 되더라도 국회나 국회의원들은 털끝 하나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야당도 얘기하고 있고 법률학자들도 말하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에 편승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우리나라 헌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헌법 77조 거기에 보면은 제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빨간 줄 친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른바 특별한 조치가 무엇인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의 특별한 조치가 무엇인가? 헌법에는 그냥 특별한 조치라고만 말을 해놨습니다. 법원과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렇다면 역시 이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도 계엄법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놨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 행동 등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헌법과 계엄법 서로 호응하고 있는 관련 법 조문을 보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의 특별 조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말합니다. 여기 그 어떤 곳에도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때 국회의원은 털끝 하나 건드려서는 아니 된다. 이런 구절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그래서 아차 싶었는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안을 16건이나 발의를 했습니다. 16건이나 발의를 했습니다. 매우 복잡한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지만 제가 그것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계엄군이 막을 수 없도록 하자 라는 내용을 집어넣자는 겁니다. 그것이 12월 3일 이후 12월 4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 16건의 요체입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계엄법 제9조 특별조치권에 따르면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이것이 계엄 선포 시 특별한 조치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것을 개정안에다가 명문화해서 집어넣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던 12월 3일까지는 국회의원이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라 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고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렇습니다.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내란의 수괴라는 그 험악한 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칭을 빼버리고 윤석열 씨 혹은 윤석열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지금의 야당 의원들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내란죄, 그 험상궂은 용어 내란의 수괴, 이 말,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형법, 우리나라 헌법에는 내란죄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현행범이 아닌 한, 그리고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한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헌법에 있는 내란이란 글자의 유일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형법을 찾아봤습니다. 내란이란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 이거를 이렇게 우리말로 순화시키기 이전의 용어는 뭐였느냐? 국토를 참잘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용어이긴 했습니다만 국토를 참잘하거나, 그런데 국토를 참잘하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것, 아니 대통령 스스로가 국가 권력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스스로를 국가 권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차안의 부재. 그 다음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일입니다. 지금 야당도 오로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헌을 문란케 했다, 국토를 참전했다, 이 부분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해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니까 국토 참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 이 부분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국헌 문란, 국헌 문란, 요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폭동을 일으킨 자, 이 부분에 해당될까요? 우리나라 형법은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국헌 문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할까봐 국헌 문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형법 제91조 국헌 문란의 정의. 일항을 보면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했고, 또 계엄 선포를 해제할 때 국무위원 회의를 열어서 그 해제를 심의했던 겁니다. 일부 부분적인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회에 즉시 통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통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던 겁니다. 의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의해서 소멸시켰던 겁니다. 두 번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국헌 문란이다 라고 우리 형법에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 국헌 물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은 국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은 열 몇 개가 넘습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이 기관은 이러이러한 절차로 구성하고 설치한다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은 국회, 정부, 대통령, 행정부, 법원, 대법원, 각급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대법원, 대법관회의, 이게 모두 다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 비상계엄에 해당되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한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국회도, 국회의원들도 비상계엄 하에 계엄사령관에 의한 특별한 조치의 대상, 체포, 구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평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법 제2조 2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느냐. 계엄법 제2조 2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는가 이런 겁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할 것인가. 그리고 여의도에 배치된 군인들의 행위가 폭동이었는가. 여의도에 배치된 군인들, 시민들의 질서를 그토록 안정적이고 민주 군인답게 질서 정연하게 유지를 하고 일절 폭력 행사가 없었는데 그것이 폭동입니까? 폭동을 추상적으로 적용할 겁니까? 네, 여기까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그 후속 조처들의 이행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그런 쟁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